자, 7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디테일이랑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중복되고 있는 이 게시물 찾는 이 기능을 이제 중복이 되고 있으니 이 중복 제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시작 전에 시간을 좀 드렸어요. 이거를 해볼 겁니다. 지금 디테일에 이 반복문 부분이고요, 모디파이에도 이 반복문 부분이고, 딜리트에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형태가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중복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저는요 일단 이만큼을 지울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만큼을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일단 이런 함수를 만들 거고 이걸 여기서 호출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바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밑에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투두 요 안에 이 내용에 아까 잘라냈던 거를 붙여 넣을 겁니다. 내가 중복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능을 이제 메서드로 만들어서 호출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 얘 뭐죠? 얘는 리턴 타입이죠. 원래 이제 보이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자리예요. 거기에 아티클이 들어있다라는 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리턴 값으로 아티클 데이터가 넘어갈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왜 아티클인지는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이 호출해서 여기에 남는 값을 지금 found article에다가 넣겠다 하고 있죠. 근데 found article이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그래서 이 타입을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 리턴 타입이 아티클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지금 얘는 found article을 못 찾고 있죠. 이걸 못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found article이라는 애는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애예요. 메인 메서드에 이번 여기 else if 안에서 만들어진 애인데 지금 이거를 다른 메서드에서 쓰려고 하니까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필요가 없는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 호출할 때, 실행시킬 때 여기다가 id를 넘겨줄 거예요. 이 id라는 건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글 번호죠. 네, 그 글 번호를 스플릿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id라는 변수에 담아준 상태예요. 그거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줘야겠죠. 자, 이러면 일단 에러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에러가 나는 곳은 없고, 자, 여기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이 get article by id라는 이 메서드는요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이름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일단 get 이라는 거는 가져오는 거였죠. 근데 아티클을 가져오겠대요. 뭘로? id를 매칭을 해서 by id를 줄 테니까 id로 get article을 가져와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넘겨오는 id라는 애는, 받고 있는 인자 4개 변수는 우리가 detail이라는 명령어 뒤에 적어줬던 글 번호예요. 글 번호를 줄 테니까 get article 데이터를 가져와라 하는 거죠. 메서드 이름은 그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로직은 이 반복문 안에서 아티클스는 우리가 게시물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고였죠. 여기 다 게시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반복문으로 까서 이렇게 한 번씩 다 까봐서 아이디가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매칭되는 게 있는지를 찾는 로직이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아티클 사이즈가 일단 2라고 해놓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1이라는 애를 입력을 했어요. 디테일 1이라고 명령어를 치면 여기 들어오는 아이디는 1이죠. 인자로 1을 넘겨줄 거니까 1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글 2개 있는 상태예요. 아티클 사이즈가 2라는 가정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i가 0일 때 i가 0부터 그럼 0이고 여기는 1이에요. 참이네요. 요 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아티클 타입에 아티클이라는 변수에 아티클스에서 0번 인덱스에 있는 그러니까 1번 글이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1번 글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1번 글의 id 1이죠. 우리가 입력한 id 1이죠. 맞네요. 둘이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원래는 위에서는 파운드 아티클에다가 아티클을 담아줬죠. 여기서 그 만들어졌던 아티클을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파운드 아티클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원래 이제 이게 원래 로직대로면 모디파이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거니까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을 담고 있죠. 그죠? 여기서 반복문이 돌아서 아티클에 담겨있던 이 아티클이라는 데이터를 파운드 아티클에 담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이죠. 원래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이 메서드 실행되고 뭔가 리턴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리턴 값을 받을 건데 그 리턴 받은 값이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걸 여기다 넣어줄 거죠. 지금 이런 상태죠. 그리고 다시 반복문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원래 이 자리에서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을 담아줬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리턴 아티클을 해주면 아티클이 저 메서드 실행되는 이 부분에 남을 거고 여기에 남을 거고 그걸 파운드 아티클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살짝 다른 구조로 변경을 한 것 뿐이죠. 얘가 메서드 함수 안으로 저 반복문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냥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을 담는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리턴 아티클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참일 때 이 반복문 안에서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여기 글 게시글이 실제로 매칭돼서 존재할 때는 리턴 아티클이 될 거고요.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이 과정을 다 돌려봤는데 일치하는 게 없대요. 그럼 밖으로 나오겠죠. 그럼 리턴 널 하겠네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리턴 널 파운드 아티클에 널 들어가니까 문제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지워준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리턴 값이 존재하는 함수에서 리턴 값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 리턴이 되면 다음 거 리턴 되나요? 우리 이거 리턴 타입 배울 때 했던 건데 여기서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얘가 리턴이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반복문 안 돌죠. 이 메서드 끝나잖아요. 리턴 한번 되면 메서드 끝나요. 근데 이거 모든 경우가 다 안 됐을 때 얘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원래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파운드 아티클에 일치하는 게 있으면 넣어줄 거고 넣었다고 해도 얘는 돌 거예요. 일단 거짓을 만날 때까지는 돌아요. 원래는 반복문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아까처럼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2인데 아이디 입력한 거 1이고 우리 게시글 1번에 존재한다 했을 때 리턴 아티클 하면 반복문 안 돌아요. 메서드 끝납니다. 그냥 리턴이 진행이 되면 메서드는 끝나요. 어차피 리턴 값 하나밖에 안 줄 거기 때문에 일치해서 리턴 값이 존재하면 메서드 자체가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 굳이 반복문을 탈출해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위에서는 맞는 거를 찾아서 모디파이 쪽에서 볼게요. 여기서 맞는 거를 찾아서 넣었다고 해도 반복문을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잖아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근데 밑에서는 어차피 리턴 주고 나면 얘 자체가 끝나버리니까 브레이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테일에서 사용했던 반복문은 뺐네요. 그리고 모디파이는 얘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주면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쵸? 지금 디테일이랑 모디파이는 여기 스플릿으로 잘라서 입력한 거 가져오는 거랑 여기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 넣어주는 로직이었던 거랑 여기까지가 다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했어요.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반복문 부분, 여기서 바꿔준 이 함수, 만들어준 함수를 여기서 그대로 호출만 하면 얘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글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 상태에서 디테일 1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모디파이 1 해서 제목을 수정 제목, 수정 내용. 자, 수정 기능이랑 상세 보기 기능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러면은 이제 끝난 거죠. 디테일이랑 모디파이에 있는 똑같은 중복은 제거가 된 거예요.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코드를 줄인 거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애를.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딜리트를 볼게요. 딜리트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조금 모양이 다르죠.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25분까지 한 3분 정도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나의 그걸 모양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얘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인덱스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응용하는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르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개발을 할 때도 어떠한 기능을 개발을 해라 라고 요구사항을 받을 텐데 그 기능 개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로직이 완성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은 좀 어렵고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 좀 습관이 되고 흥미가 붙기 시작하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가 동작하는 걸 보면 그거를 내가 코드로 짜면 어떤 식으로 로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 흥미가 붙었을 때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로직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많이 커 있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얘를 또 잘라낼 거예요. 잘라낼 거고 이만큼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get article index by id 라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id를 넘겨 줄 거예요. 얘는 이것만 보고 한번 어떤 기능을 할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정확합니다. id를 줘서 id를 줄 테니까 그 아티클 인덱스를 가져와 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그 기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create method 해서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 이거 혹시 이거 쓰려는데 오타낸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제시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엄연히 다른 기능입니다. 그래서 create method 해주면 밑에 또 메서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얘가 이제 리턴 타입이 인트고, 왜 인트인지 이거는 아셔야 돼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얘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복사해왔던 거, 잘라내기 한 거를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파운드 인덱스에 i 넣는 이 과정, 파운드 인덱스도 아까 파운드 아티클처럼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다른 메서드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 필요 없죠.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요. 얘랑 똑같이 할 거니까. 그러면 뭐가 다른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디테일이랑 모디파이에서는 파운드 아티클에 뭐 담았죠? 디테일이랑 모디파이에서는 이거 하기 전에 원래 이 파운드 아티클 널로 초기화 해놓고 반복문 돌려서 거기서 나와 매칭되는 게 있으면 아티클을 담아줬죠. 자, 우리가 딜리트해서 원래 파운드 인덱스에 -1로 초기화를 해놓고 밑에 반복문을 돌려서 파운드 인덱스에 뭐 넣어줬어요? 일치하는 게 있을 때 i 넣어줬죠. i. 왜냐면 우리는 인덱스를 넘겨줄 거니까 글 번호로 매칭이 되더라도 반복문 돌았을 때 i가 뭐 0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면 이 중에서 하나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i를 넣어줌으로써 이 i로 인덱스를 찾았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원래 봤던 게 i죠. 이 함수 그 반복문 안에서 처리가 되고 우리 파운드 인덱스에 넣어줬던 게 i예요. 얘랑 얘랑 다른 점은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을 넣어줬던 애고 얘는 파운드 인덱스에 i를 넣어줬던 애죠.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네, i를 리턴해주면 되죠. 왜냐면 이 로직 자체는 바뀐 게 없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기능을 만들면서 봤던 그 반복문 구조 대입을 해보면서 체크했던 거기서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 위에서는 파운드 아티클에 파운드 인덱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니 여기서 i를 그냥 넣어줬을 뿐인 거고 얘는 메서드가 함수가 되면서 접근이 안 되니 리턴 값을 남겨줌으로써 그 작업을 이걸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자리에 남길 거니까 리턴 값을. 그럼 파운드 인덱스에 i 들어갈 거니까요. 매칭이 있다면 매칭되는 게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 리턴만 -1로 바꿔주면 얘랑 똑같은 거죠. 같은 모양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에 있던 위에 있는 반복문 구조를 함수로 만들어서 밑으로 뺐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함수 호출만 하는 걸로 이 기능을 가져다가 쓰고 있죠. 자, 여기서 더 줄일 거예요. 제가 이만큼을 지울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반복문, 이 구조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였죠?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0번, 1번, 2번 있잖아요. 방이 3개면 여기서 i는 0부터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거 한 번씩 반복문 돌리면서 체크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는 거네요. 우린 이거를 향상된 포문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향상된 포문으로 바꿀 거예요. 이만큼 지워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향상된 포문 사용법은 혹시 제가 알려드렸었나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얘가 처음부터 처음 있는 방부터 끝까지 한 번씩 들어간다 하는 거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트나 배열을 다 확인하고 싶을 때, 한 번씩 다 까보고 싶을 때는 향상된 포문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압축이 됐죠. 더 줄었어요. 그럼 얘도 줄일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애니까. 자, 우리가 얘를 반복문 돌리는 구조 자체는 똑같았죠. 이만큼 위에 이거를 하나 남겨 드릴게요. 주석으로.
얘를 주석을 걸고요. 전에 있던 거랑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자, 얘는 똑같았잖아요. 어차피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똑같이 반복문 아티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이 구조 자체는 똑같았기 때문에 얘도 향상된 포문으로 돌릴 수 있어요. 단 향상된 포문은 우리가 이런 거 안 해주죠. 초기값 세팅이랑 스텝 이런 거 안 해주죠. 얘는 그런 거 없이 쓰잖아요. 지금 딱 모양만 봐도 안 써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내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도록 만들어 놨지만 얘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I라는 애를 못 찾고 있어요. I를 넘겨줘야 되는데 I라는 애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를 만들어주면 돼요. I는 0으로 초기값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과정이 여기까지 검사가 끝났을 때 얘가 맞으면 그때 당시 I를 주겠죠. 근데 매칭이 안 됐으면 다시 반복문을 돌아야 되잖아요. if문 빠져나와서 반복문 다시 돌아야 되죠. 그때 I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I가 0부터 시작해서 매칭해보고 아니다 없다 싶으면은 1 증가해서 다음에 1로 돌 거고요. I는 1인 상태로 여기를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막 여기 있거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을 경우 애초에 지금 unreachable 코드네요. 네, 문제가 좀 있죠. 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if 반복문을 돌았을 때 얘가 사이즈가 3이라 그러면 0번, 1번, 2번 방 검사하면서 총 3번 돌겠죠. 향상된 포문은 무조건 도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처음 돌았을 때 i는 0이죠. 그 상태로 이 id 매칭해서 틀리면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1 증가돼서 1이 되고 그 다음 또 1번 방 검사를 해요. 그래서 봤는데 또 매칭이 안 됐네요. 그럼 이거 안 될 거고 다 이리와서 i 증가 i 2가 되겠죠. 그 상태로 또 돌아요. 이번에 매칭이 됐대요. 그러면 이거 i 주는 거죠. i는 2인 상태에서 얘가 위치가 뭐 위로 간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하기 전에 증가가 먼저 될 테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int i도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안에 있으면 반복문 다시 돌 때 0으로 초기화부터 하고 1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얘를 우리가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사용했던 게 있어요. 반복문으로 이 초기값 세팅 그리고 스텝 종료 조건을 적어주면서 썼던 while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종료 조건이 얘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얘는 마땅한 조건이 안 되겠지만 이것만 제외하고 초기값 세팅, 스텝 그리고 안에 기능, 이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스텝과 초기값의 위치를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압축을 했어요. 향상된 포문을 사용을 해서. 근데 얘를 또 줄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얘조차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죠. 얘는 i를 줄 뿐이고 얘는 아티클을 줄 뿐인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티클스를 전체 다 한 번씩 까보는 기능이랑 이거 id 입력한 아이디랑 게시글에 있는 아이디를 매칭시키는 이 조건문, 이 둘은 반복이죠.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일 겁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자,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int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인덱스 얘를 가져올 거예요. 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저는 조건문을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get article by index by id 이 메서드가 실행돼서 어떤 값을 남길 거 아니에요. i를 남기든 -1을 남기든 둘 중 하나 남기겠죠. 그 상태에서 그걸 인덱스에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는 -1이 아니래요. 이건 같지 않다죠. 인덱스가 -1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었다란 얘기죠. 그러면 i를 준 거니까 -1이 아니다라는 건 이게 뭐 0이든 1이든 2든 뭔가 숫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i 0부터 시작하는 양수를 줄 거고 정수를 줄 거고, 이게 아닐 때에는 -1을 줄 거니까 게시물이 있을 때에는 -1이 아닌 거죠. 우리가 여기다 적어준 이 조건을 그냥 이거 순수하게 얘만 보면 인덱스가 -1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입력한 글 번호랑 실제로 그 글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시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을 적어준 거예요. 이때 저는 리턴을 해줄 겁니다. 뭐를 리턴을 해줄 거냐?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게시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가 지금 이 압축시킨 반복문, 요 위에 원래 있던 반복문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서 아티클스에 있는 게시물을 한 번 돌릴 때마다 가져와서 아티클에 넣어줬었죠, 먼저. 그리고 나서 밑에 조건문 이 매칭이 되면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짰었잖아요. 그죠? 아티클스에 get 인덱스를 하면요, 우리가 get i 해가지고 아티클스에 있는 게시물 가져와서 아티클에 담아줬었잖아요, 처음에. 그게 게시물 가져오는 거였죠. 얘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이거 그럼 뭐예요? 인덱스가 -1이 아니다라는 건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일치하는 게시물의 인덱스를 우리가 여기서 받아오죠. 얘로 인덱스는 지금 그러면 받아왔잖아요. 그 게시물의 인덱스를 알아요. 그리고 get으로 그 인덱스 넣어줌으로써 그 게시물 가져와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리턴 아티클이랑 똑같은 거죠. 아티클로 넘겨주는 거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 결과가 get 인덱스에서 가져온 값이 아티클일 거니까 그거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있을 때에는,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을 때에는 articles get index 해서 아티클을 넘겨줄 거고, 없을 때에는 너를 넘겨주겠죠. 자, 지금 우리가 중복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중복된 코드를요, 함수화 시켜서 메서드로 만들어서 이제 불필요한 코드를 없앴고요, 이제 중복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중복을 제거하면서 얘는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고 얘는 아티클을 가져오니까 아예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는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 두 개로 만들었는데, 두 개로 만든 와중에도 우리가 만들었던 걸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코드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능이 반복이 된다, 그럼 일단 그 기능을 메서드로 빼야 되고요.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호출만 시키면 훨씬 간결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만든 기능들 중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 그거를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적화를 하는 과정인 거죠. 코드를, 내가 짠 기능들을 최적화해내는 과정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초반에는 반복되는 기능들을
메서드로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코드를 썼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사분이 코드를 이렇게 보시다가 얘네 반복되는데 왜 그냥 다 썼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그때 당시에 얘네가 완전히 100% 똑같은 기능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쪼개야 될지 잘 몰라서 못 쪼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거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뭉치고 이거 갖다 쓰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좀 많이 고생하면서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코드를 짤 때 느낌이 와요. 이건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위에 있는 반복문 그 구조를 밑으로 내려와서 메서드로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거는 연습하면 다 돼요. 해보다 보면 그려집니다, 그냥 머리에. 이거가 중복이 되고 있으니 얘를 일단 빼야겠다 하고 빼다 보면 이것까지 빼도 둘이 같이 상용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드에 뭐라 그래야 될까, 불필요한 코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행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코드 줄수가 많이 짧아져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면. 그러면 코드를 분석할 때, 나중에 분석할 때도 쉬울 거고요. 그리고 얘를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똑같은 기능이 아까 뭐 디테일이나 모디파이처럼 아예 똑같은 애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기능을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다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묶어놓고 호출만 하면 여기 찾아와서 얘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건드리다가 만약 우리가 똑같아서 합쳐놨던 얘를 건드리다가 얘랑 얘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럼 그때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메인 메서드가,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줄여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get article index by id, get article by id, make test data 라고 하는 4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 article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이 안에. 근데 얘가 보면 이런 메서드들은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메인 메서드, 얘는 뭐가 엄청 많죠. 사실 이 메인 메서드는요, 뭔가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용도로 존재하는 애인데, 얘가 많은 이런 기능들을 다 물고 있으면 과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얘네를요, 이만큼이죠. 지금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메인 메서드 안에 이만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뺄 거고요, 얘한테는 실행문 하나만 남겨줄 거예요. 너는 이것만 실행해 라고 남겨주고 얘네를 다 쪼갤 겁니다. 이런 거를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 기능, 메인 메서드가 부담하고 있는 그 여러가지 무게를 좀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 아티클, 이것도 이제 분리를 좀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유틸이랑 이런 아티클 클래스 다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역할에 맞게 패키지도 좀 분리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할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는 시간을 조금, 쉬는 시간 동안 얘를 어떻게 나누는 게 효과적일 거고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될까를 한번,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2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